윤혜수? 아직 살아있었네. 45주년 동창회 연회장에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울린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든 시선이 입구의 선한 여자에게 향한다. 윤혜수, 67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움켜쥐고 서 있다. 어머, 정말 혜수야? 얼굴이 완전 늙었네. 그러게 말이야. 세월이 참 무섭다.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혜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본다. 박도연이 테이블 끝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야, 혜수야. 여기 앉아. 옛날 자리 그대로 말이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실제 사연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웃는다. 교실 뒷자리, 늘 혼자 앉던 그 자리.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에게 혜수는 여전히 뒷자리 아이일 뿐이다. 혜수는 천천히 걸어간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린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친다. 1978년 겨울, 교실에서 들려오던 속삭임. 윤혜수제 진짜 이상해. 맨날 혼자 있고 정광우만 아니었으면 완전 투명 인간이었을걸. 광우.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혜수의 가슴이 조여온다. 오늘 아침 받은 편지가 생각난다. 45년 만에 도착한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의 편지. 혜수야,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이선미의 목소리에 혜수는 정신을 차린다. 예전 반장이었던 그녀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다. 아, 안녕 선미야.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너 지금 뭐해?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어. 거짓말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이유는 없다. 혜수는 가방 속 편지를 만진다. 오늘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45년 전 사라진 정광우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다. 박도연이 와인잔을 들어 올린다. 자, 건배. 45년 만의 재회를 위해.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린다. 혜수도 잔을 든다. 하지만 그녀만은 마시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중얼거린다. 광우야. 이제 시작이야. 연회장 한편에서 최명호가 혜수를 바라본다. 전직 의사였던 그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서린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웃고 떠든다. 하지만 혜수에게는 모든 것이 45년 전 그날의 연장선처럼 느껴진다. 광우가 사라지던 그날의 무거운 침묵이 아직도 그녀 주위를 맴돌고 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혜수는 화장실로 향한다. 거울 앞에서 떨리는 손을 바라본다. 가방에서 편지를 꺼낸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 그리고 익숙한 필체. 혜수야, 오랜만이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정광우의 글씨체였다. 분명히 45년 전 수학 시간에 몰래 주고받던 쪽지와 똑같은 글씨였다. 내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뒷말이 흐려져 있다. 혜수는 편지를 다시 접는다. 오늘 아침 이 편지와 함께 동창회 초대장이 왔다.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것일까?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온 혜수. 테이블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한창이다. 야, 너희 기억나? 정광우 말이야. 박도연의 목소리가 크다. 혜수의 발걸음이 멈춘다. 아, 그애. 갑자기 전학 가네? 전학이 아니야. 그냥 사라진 거지. 이선미가 조용히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다. 정말 이상했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더니 부모님도 이사 간 게 아니라 그냥 없어졌잖아. 혜수는 자리에 앉는다. 심장이 빨리 뛴다.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다. 광우의 실종을. 최명호가 와인을 마시며 말한다. 그때 경찰도 왔었지. 학교에. 맞아.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근데 아무도 몰랐잖아. 마지막에 누가 광우를 봤는지. 박도연이 갑자기 침묵한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많은 말이 없다. 혜수는 그를 유심히 본다. 도연아, 너는 기억나는 거 없어? 혜수의 질문에 도연이 고개를 든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는다. 왜 나한테 물어봐? 너희 집이 광운의 집이랑 가까웠잖아. 그게 뭐 어쨌다고.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 혜수는 직감한다. 도연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선미가 화제를 돌린다. 그보다 혜수야, 너 정말 카페만 해? 옛날에는 그림 잘 그렸는데. 응, 그냥 소소하게 살고 있어. 거짓말을 또 한다. 혜수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작지 않은 규모의 복지재단을. 하지만 그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아, 맞다. 광우 그 애 너 좋아했었잖아. 누군가 불쑥 말한다. 혜수의 얼굴이 붉어진다. 무슨 소리야? 아니야, 맞아. 맨날 너희 둘이 붙어 다녔어. 광우만 혜수한테 잘해줬지. 나머지는 다 혜수를 괴롭혔는데. 웃음소리가 터진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듯한 웃음. 하지만 혜수에게는 아픈 기억들이다. 그때 박도연이 일어선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가 나간 후 최명우가 혜수에게 다가온다. 혜수야, 오늘 왜 정말 온 거야? 그냥 궁금해서. 뭐가? 광우가 어디 갔는지. 최명우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소리로 말한다. 어떤 건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무슨 뜻이야? 그냥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하다. 마치 경고하는 것 같다. 혜수는 편지를 다시 만진다. 광우가 왜 45년 만에 편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오늘 동창회가 있는 날에?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1978년 11월. 차가운 바람이 교정을 휩쓴다. 혜수는 늘 그렇듯 교실 뒤편에 홀로 앉아 있다. 도시락도 제대로 싸오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집안은 더욱 어려워졌다. 혜수야.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정광우다. 그만이 혜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거 먹어. 광우가 자신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준다. 김치찌개와 달걀말이 그리고 하얀 쌀밥. 괜찮아. 나 안 배고파. 거짓말하지 마. 어제도 점심 안 먹었잖아. 광우는 젓가락을 혜수 손에 쥐어준다. 따뜻했다. 그의 손도 마음도. 너 때문에 너까지 왕따 당하면 어떡해? 상관없어. 나는 너랑 친구니까. 친구. 그 단어가 혜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이 메마른 세상에서 광우만이 그녀에게 진짜였다. 혜수야, 나중에 우리 같이 서울 가자. 서울? 응. 나는 선생님이 되고 너는 화가가 되는 거야. 내 그림 정말 좋잖아. 광우는 혜수가 몰래 그린 스케치북을 본 적이 있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혜수의 재능을 오직 그만이 알아봐줬다. 꿈 같은 소리. 꿈이어도 좋잖아.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런 광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11월 25일. 혜수가 마지막으로 광우를 본 날이었다. 그날따라 광우는 어딘지 불안해 보였다. 혜수야, 만약 내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만약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없으면 나 어떡해. 그때 박도연이 교실로 들어왔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심각했다. 광우야, 나랑 좀 얘기하자. 뭔데? 중요한 일이야. 광우는 혜수를 돌아본다. 마치 이별 인사를 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혜수야, 나 먼저 가볼게. 응, 조심해서 가.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부터 광우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감기라도 걸린 줄 알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광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혜수는 광운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이웃들도 언제 이사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정광우 학생이 전학 간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조차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전학 서류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단다. 경찰이 와서 조사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광우는 그냥 공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혜수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다. 광우라는 보호막이 사라지자 아이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야, 윤혜수, 내 남자친구 도망갔네? 아마 너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튄 거 아냐?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운다. 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광우가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날 이후 혜수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게 됐다. 광우마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45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다. 하지만 오늘 아침 편지가 왔다. 광우의 편지가 내가 떠난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로. 편지 속 그 한 줄이 혜수의 마음을 뒤흔든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교실에서 들었던 그것과 똑같다. 아직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혜수를 조롱하고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혜수는 더 이상 그 시절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다. 이제 그녀에게도 힘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우의 편지가 있다. 오늘 밤 45년 만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박도연이 화장실에서 돌아온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다. 11월 저녁인데도 이상하게 더워 보인다. 도연아. 얼굴이 왜 그래? 그냥 좀 답답해서. 와인을 단숨에 들이킨다. 혜수는 그를 유심히 본다. 아까까지 큰 소리 치던 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선미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바람 좀 쐬고 올게. 혜수도 따라 나선다. 테라스에서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친다. 선미야, 괜찮아? 이선미의 눈이 빨갛다. 울었나?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어떤 옛날? 망설이던 이선미가 조용히 말한다. 혜수야,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알고 있었어. 뭘? 아이들이 너를 괴롭히는 것도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혜수의 가슴이 뛴다. 왜 말 안 했어? 그때 미안해. 나까지 왕따 당할까봐 무서웠어. 이선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리고 광우에 관해서도. 혜수의 숨이 멈춘다. 광우가 어떻게? 그날 광우가 사라지기 전날 말이야. 광우가 나한테 왔어. 너한테? 교무실에서 늦게 남아 있었는데 광우가 울고 있었어. 울고 있었다고? 응. 누군가 자기를 협박하고 있다고 했어. 협박? 혜수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누가? 그건 말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정말 무서워하고 있었어. 이선미의 손이 떨린다. 광우가 부탁했어. 만약 자기가 사라지면 혜수에게 전해달라고. 자기는 절대 혜수를 버린 게 아니라고. 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45년 만에 듣는 진실이었다. 왜 전해주지 않았어? 무서웠어. 광우가 정말 사라지고 나니까. 더 무서워서. 그때 테라스 문이 열린다. 박도연이다. 여기서 뭐해? 목소리가 날카롭다. 마치 대화를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다.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 이선미가 얼른 답한다. 들어가자. 추우니까. 도연이 재촉한다. 혜수는 그를 바라본다. 갑자기 의심이 든다. 도연아? 응? 너 정말 광우와 마지막에 뭔 일 없었어? 도연의 얼굴이 굳는다. 순간 눈빛이 변한다. 예전에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다.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뭐 어쩔 건데? 광우는 이미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혜수의 가슴을 찌른다. 도연아, 너 그만해. 옛날 일로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도연이 안으로 들어간다. 혜수야. 응? 조심해. 도연이가 달라졌어. 이선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다. 혜수도 느꼈다. 평범한 동창회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광우의 편지가 다시 생각난다. 절대 혼자 오지 마. 라는 문장이 있었다. 하지만 혜수는 혼자 왔다. 연회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점점 더 어둡게 들린다. 테라스에서 돌아온 혜수와 이선미. 연회장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있다. 자, 이제 진짜 속마음 털어놓을 시간이야. 박도연이 테이블 중앙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야, 혜수야. 내가 제일 궁금해. 진짜 카페만 해? 응, 그냥 작게 하고 있어. 정말? 그런데 왜 옷이 그렇게 좋아? 에르메스 가방에 까르띠에 시계? 모든 시선이 혜수에게 향한다. 그제야 사람들이 그녀의 차림새를 자세히 본다. 정말이네. 혜수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혜수의 심장이 빨라진다. 그때 웨이터가 다가온다. 원장님,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원장님? 모든 사람이 돌아본다. 웨이터는 혜수를 보고 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웨이터가 당황하지만 이미 늦었다. 야, 윤혜수? 원장님이 뭐야? 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얼굴에 분노가 서린다. 너 우리 속인 거야? 혜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다. 맞아. 나는 서강복 지재단 이사장이야. 뭐? 서강복 지재단?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자산 규모만 수백억 원. 언론에도 가끔 나오잖아. 이선미가 놀란 눈으로 혜수를 본다. 혜수야, 정말? 45년 전 그 가난한 윤혜수가? 박도연의 목소리에 독이 섞여 있다. 그래. 45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 광우가 없는 세상에서. 혜수의 목소리도 차갑다. 웃기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바보로 본 거야? 도연이 와인잔을 3개 내려놓는다. 왜? 너희가 45년 전에 나를 바보로 보지 않았나? 뭐? 맨날 뒷자리에 앉혀놓고 도시락도 없다고 놀리고 아버지 사업 망했다고 수군거리고. 혜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때 너희는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나 했어? 그건 광우만 없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사람들이 조용해진다. 하지만 광우는 사라졌지. 그리고 너희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 혜수가 박도연을 똑바로 본다. 특히 너 박도연. 나는 무슨. 광우가 마지막으로 너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해봐.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이선미가 다 말해줬어. 광우가 누군가한테 협박받고 있었다고. 이선미가 깜짝 놀라 혜수를 본다. 협박? 최명우가 끼어든다. 누가 광우를 협박했다고? 광우가 사라지기 전날 선미에게 말했어. 누군가 자기를 협박하고 있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광우와 함께 있었던 건 도연이야. 모든 시선이 박도연에게 향한다. 나는 그냥.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뭘 그냥이야. 혜수가 소리친다. 45년 동안 나는 광우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아침 편지가 왔어. 편지? 광우의 편지. 혜수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낸다. 여기 써 있어. 도연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건 뭔데? 뭘 알고 있는데? 최명우가 일어선다. 도연아, 너 정말 광우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도연이 말을 더듬는다. 말해. 광우에게 뭘 했어? 혜수의 외침이 연회장에 울린다. 나는 정말 모르겠어.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 먼저 갈게. 도망가지 마. 혜수가 그의 팔을 잡는다. 45년 만에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그때 도연이 혜수의 손을 뿌리친다. 생각보다 거칠다. 놓으라고. 왜 그렇게 도망가려고 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진짜 무서워하고 있다. 도연아. 최명우가 조용히 말한다. 이제 말할 때가 됐어. 최명우의 말에 연회장이 조용해진다. 박도연은 의자에 주저앉는다. 손이 떨리고 있다. 명우야, 너까지. 도연아, 나는 그날 봤어. 최명우가 천천히 말한다. 의사였던 그의 목소리에는 차분함이 있지만 단호함도 섞여 있다. 뭘 봤는데? 혜수가 숨을 죽이고 묻는다. 11월 25일 오후 4시경. 학교 옥상. 모든 사람이 최명우를 본다. 나는 그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 창문으로 옥상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 그래서 도연이가 광우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 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건 처음에는 그냥 얘기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최명우가 잠시 멈춘다. 45년 전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 모양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광우가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 무릎을 꿇었다고? 이선미가 놀라며 묻는다. 그래. 마치 빌고 있는 것 같았어. 혜수의 가슴이 철렁한다. 광우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그때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 하지만 최명우가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못 본 척했어. 왜? 무서웠으니까. 도연이가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애였잖아. 박도연이 벌떡 일어선다. 야, 최명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 그게 무슨 사실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다. 혜수가 도연에게 다가간다. 도연아, 광우에게 뭘 시켰어? 나는 아무것도. 무릎을 꿇게 만든 이유가 뭐야? 그건 도연이 말을 더듬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친다. 좋아. 말할게.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다. 맞아. 나는 광우를 옥상으로 불렀어. 왜? 돈 때문에였어. 돈? 혜수가 되묻는다. 우리 아버지 회사가 그때 어려웠거든.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서 돈을 뺏어왔어. 충격적인 고백이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는다. 광우도 그 중 하나였어. 뭐라고? 혜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광우네는 부자였잖아. 아버지가 의사였고. 그래서 나는 광우를 협박했어. 매주 용돈을 가져오라고. 이선미가 손으로 입을 막는다. 그런데 광우가 그날 반항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진다. 뭐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 주겠다고. 그리고 혜수한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광우가 자신을 지키려다가. 그래서 너는? 나는 화가 났어. 그래서 밀쳤어. 밀쳤다고? 옥상 난간 쪽으로. 잠깐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도연이 급하게 해명한다. 그냥 겁주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최명우가 조용히 묻는다. 그런데 광우가 균형을 잃고. 도연의 목소리가 끊어진다. 설마. 혜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린다. 떨어졌어. 3층에서 아래로. 연회장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인다. 죽었다고? 아니야. 죽지 않았어. 도연이 급하게 말한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 그럼
나는 무서웠어. 그래서 119를 부르려고 했는데 도연이 머뭇거린다. 그런데 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누가? 모르는 사람이었어. 정장을 입은 어른이었어. 혜수가 미간을 찌푸린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그리고 나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무서워서. 박도연이 무너진다. 45년간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은 후의 허탈함이다. 그 후로 광우는 어떻게 됐어? 혜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그때 이선미가 조용히 말한다. 혜수야. 응? 그 정장 입은 사람. 혹시 광우 아버지 아닐까? 모든 사람이 이선미를 본다. 광우 아버지는 의사였잖아. 아들이 다쳤다는 걸 알면 혜수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진다. 광우의 실종, 가족의 갑작스러운 이사, 그리고 45년 만에 온 편지. 그러면 광우는 살아있다는 거야? 도연이 고개를 든다. 그의 눈에도 희망이 서린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 혜수가 편지를 다시 꺼낸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45년 만에 밝혀진 진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다. 더 큰 비밀이 남아있는 것 같다. 박도연의 고백 후 연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인다. 혜수는 편지를 꽉 쥐고 있다. 45년간 품어온 원망이 순식간에 무너진다. 도연아. 혜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말 광우가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야? 미안해, 혜수야. 정말 미안해. 도연이 무릎을 꿇는다. 45년 전 광우가 그랬던 것처럼 나 때문에 광우가. 일어나. 혜수가 차갑게 말한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45년이 돌아와? 혜수야. 너 때문에 나는 45년 동안 광우를 원망하며 살았어. 혜수의 목소리가 커진다. 너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며 살았다고. 이선미가 혜수를 말리려 한다. 혜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45년을 어떻게 진정해? 혜수가 도연을 향해 다가간다. 너는 그 후로 어떻게 살았어? 편하게 살았지? 아니야. 나도 괴로웠어. 괴로웠다고? 그럼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 감옥에 갈까봐. 감옥? 최명우가 끼어든다. 도연아, 너 혹시 광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말할 수 없었어. 혜수가 비웃는다. 웃기네. 광우는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까? 이 편지가 증거야. 혜수가 편지를 흔든다. 하지만 이선미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 편지 정말 광우가 쓴 거 맞아? 모든 시선이 혜수에게 향한다. 무슨 뜻이야? 필적 감정 같은 거 받아봤어? 혜수가 당황한다.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 45년 전 글씨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 최명우가 묻는다. 있어. 광우가 나에게 준 쪽지들. 혜수가 가방을 뒤진다. 오래된 다이어리에서 낡은 쪽지를 꺼낸다. 이거 45년 전 광우가 쓴 거야. 모든 사람이 편지와 쪽지를 비교해 본다. 이선미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글씨체는 비슷한데. 뭔가 어색해. 최명우가 자세히 본다. 의사답게 관찰력이 뛰어나다. 혜수야, 이 편지 언제 받았어? 오늘 아침에. 우편으로? 응. 우표 확인해 봤어? 혜수가 봉투를 뒤진다. 우표가 없네. 없다고? 그럼 어떻게 배달됐지? 수상하다. 우표 없이 어떻게 우편이 배달될 수 있을까? 혹시 누군가 직접 가져다 놓은 건 아닐까?
최명호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한다. 그럼 광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편지라는 거야? 혜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럼 누가, 왜, 누군가 우리를 속인 거야. 혜수가 소리친다. 편지를 움켜쥔 손이 떨린다. 45년 만에 광우의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었어. 혜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또 누군가 나를 속였어. 혜수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깝다. 광우도 너희도 이제는 정체도 모르는 누군가까지. 눈물이 쏟아진다. 45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혜수야. 이선미가 다가가려 하지만 혜수는 뒤로 물러선다. 가까이 오지 마. 너희는 다 거짓말쟁이야. 혜수야, 우리는. 선미도 마찬가지야. 45년 동안 광우의 말을 숨기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선미도 울기 시작한다. 명호도 광우가 떨어지는 걸 봤으면서 왜 도와주지 않았어? 최명호가 고개를 숙인다. 그때 나는 겁쟁이였어. 겁쟁이? 그 말로 다 되는 거야? 혜수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친다. 와인잔이 떨어져 깨진다. 45년 동안 나는 혼자였어. 혜수야. 광우가 사라진 후에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어. 아무도. 박도연이 일어선다. 혜수야, 나도 괴로웠어. 괴로웠다고? 너는 가해자야. 괴로울 자격도 없어.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혜수가 도연을 향해 손가락질한다. 너 때문에 나는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됐어. 혜수야. 너 때문에 나는 45년 동안 혼자 살았어.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쳐다본다. 그리고 지금 또 누군가 나를 가지고 놀고 있어. 편지를 바닥에 던진다. 이게 뭐야? 장난이야? 혜수야, 우리가 범인을 찾아보자. 찾아본다고? 45년 후에? 혜수가 비웃는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때 갑자기 혜수의 핸드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받지 마. 최명호가 말한다. 왜? 이상한 타이밍이잖아. 하지만 혜수는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다. 혜수야. 오랜만이다. 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 목소리. 45년 전 그 목소리와 똑같다. 누구세요? 내가 그리워하던 사람이야. 설마. 맞아. 나야. 정광우야. 전화가 끊어진다. 혜수는 그대로 주저앉는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다. 정말 광우가 살아있는 건가? 광우. 정말 광우야? 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핸드폰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다. 전화 다시 해봐. 박도연이 급하게 말한다. 번호 확인했어? 혜수가 통화 기록을 본다. 비공개 번호야. 다시 걸어봐. 혜수가 콜백을 시도하지만 연결되지 않는다. 안 돼. 안 받아.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온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본다. 정장을 입은 남자. 80대 후반으로 보인다. 지팡이를 짚고 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한다. 윤혜수 씨가 계신가요? 혜수가 벌떡 일어선다. 저예요. 남자가 천천히 다가온다. 절뚝거리며 걷는다. 45년 만입니다. 누구세요? 저는 정광우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다. 45년 전 그 정장 입은 어른이었나? 정광우의 아버지? 네. 정병호라고 합니다. 남자가 의자에 앉는다. 많이 피곤해 보인다. 광우는 어떻게 됐어요? 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정병호가 모든 사람을 둘러본다.
45년 전 그날, 저는 광우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갑자기? 광우가 많이 다쳤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뇌출혈이 있었어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거예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혜수의 가슴이 뛴다. 광우가 살아있다. 하지만 정병우가 말을 멈춘다. 하지만 뭐요? 기억을 잃었습니다. 기억을? 네. 모든 기억을. 특히 혜수 씨에 대한 기억을. 혜수가 주저앉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광우가 죽었습니다. 정적이 흐른다. 언제요? 한 달 전입니다. 혜수의 세상이 무너진다. 그런데 죽기 전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모든 걸 기억해냈어요. 혜수 씨를, 그날 일을, 모든 걸. 정병우가 봉투를 꺼낸다. 그래서 이걸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편지요? 네. 혜수 씨에게 전해달라고. 혜수가 새 편지를 받는다. 진짜 광우의 마지막 편지다. 읽어보세요. 혜수가 편지를 펼친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한다. 혜수야, 이제 모든 걸 기억해냈어. 너를 지키려다 다쳤던 그날을. 45년 동안 널 그리워했어. 비록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 어디선가는 항상 널 찾고 있었나 봐. 미안해, 혜수야. 그리고 사랑해. 편지를 다 읽은 혜수가 무너진다. 울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린다. 그런데 정병우가 또 다른 봉투를 꺼낸다. 이것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뭔데요? 광우가 45년 동안 모은 것들입니다. 봉투 안에서 나오는 것들. 혜수와 똑같은 스케치북, 혜수의 옛 사진들, 그리고 이건 혜수와 광우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45년 전 수학여행 때 찍은 것이다. 광우가 어떻게 이걸? 기억을 잃었어도 뭔가 중요한 것들은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마치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 걸 아는 것처럼. 혜수가 사진을 보며 운다. 그런데 오늘 아침 편지는 누가 보낸 거예요? 정병우가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그건 제가 보냈습니다. 왜요? 광우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동창회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진실을? 누가 광우를 다치게 했는지, 그리고 혜수 씨가 45년 동안 얼마나 아파했는지. 모든 사람이 박도연을 본다. 광우는 마지막까지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박도연이 무릎을 꿇는다. 광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병호의 이야기가 끝나고 연회장에는 깊은 정적이 흐른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 같다. 혜수는 광우의 진짜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있다. 45년 만에 받은 진짜 사랑의 고백이었다. 이제 끝인 거네요. 혜수가 조용히 말한다. 네. 이제 광우도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박도연이 혜수에게 다가온다. 혜수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혜수가 도연을 본다. 45년간의 원망이 이제는 허무하게 느껴진다. 광우가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나도 이제는 원망하기 싫어. 도연이 안도의 눈물을 흘린다. 고마워, 혜수야. 정말 고마워. 이선미와 최명호도 혜수에게 다가온다. 혜수야, 우리도 미안해. 다 지난 일이야. 혜수가 일어선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 나도 모셔다 드릴게. 정병우가 말한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혜수가 가방을 챙긴다. 광우의 편지와 사진들을 소중히 간직한다. 혜수야, 도연이 부른다. 뭐, 앞으로 우리 가끔 만날 수 있을까? 글쎄, 생각해 볼게.
혜수가 연회장을 나선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바람이 분다. 드디어 끝났다. 45년간의 미스터리가 해결됐다. 광우의 사랑도 확인했다. 이제 그를 보내줄 때다. 혜수가 택시를 잡으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혜수 씨, 정병우가 따라 나왔다. 뭔가 더 할 말씀이 있으세요? 사실은 정병우가 망설인다. 사실은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수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무슨 뜻이에요? 편지 다 읽어보셨나요? 네, 다 읽었는데요. 뒷면도요? 혜수가 편지를 뒤집어 본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다. 이건 광우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혜수가 읽어본다. 혜수야, 나는 죽지만 너는 계속 살아야 해. 하지만 그 전에 도연에게서 진짜 진실을 들어야 해. 그날 옥상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아버지에게 들은 것과는 다른 진짜 이야기를. 혜수의 얼굴이 굳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병우가 깊게 한숨을 쉰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광우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제가 본 것이 달랐어요. 혜수의 세상이 또다시 흔들린다. 그럼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거짓말이라니. 무슨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혜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연회장으로 다시 들어가시죠.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우와 혜수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온다. 동창들은 아직 자리에 앉아 있다. 아, 혜수야. 벌써 돌아왔네. 박도연이 반갑게 말한다. 하지만 혜수의 표정이 어둡다. 도연아? 응? 너 진짜로 광우를 밀었어? 뭐? 아까 다 말했잖아. 거짓말 없이? 도연이 당황한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정병우가 나선다. 제가 그날 직접 봤거든요. 뭘 보셨다고요? 최명우가 묻는다. 저는 그날 병원에서 응급호출을 받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응급호출? 네. 학교에서 학생이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혜수가 의아해한다. 그럼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정병우가 박도연을 본다. 도연 학생이요.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향한다. 나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병우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저는 그때 도연 학생을 봤습니다. 광우 옆에서 119에 신고하는 모습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건 그리고 제가 도착했을 때 도연 학생이 말했어요. 아저씨, 광우가 자살하려고 했어요라고. 뭐? 혜수가 소리친다. 자살이라고? 네. 도연 학생은 광우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했어요. 박도연이 벌떡 일어난다. 그건 내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도연이 소리친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다. 진짜 이유를 말해볼까요? 정병우가 조용히 말한다. 그날 제가 본 것은 광우가 혼자 옥상 난간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혼자? 네. 도연 학생은 아래층에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충격받는다. 그럼 도연이가 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혜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묻는다. 네. 광우는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정적이 흐른다. 왜 그런 짓을? 그건 도연 학생이 말해야겠네요. 진짜 이유를. 모든 시선이 박도연에게 향한다. 그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다. 도연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나는 도연이 무릎을 꿇는다. 나는 광우를 협박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나는 광우에게 고백했어. 고백?
내가 광우를 좋아했어. 모든 사람이 입을 벌린다. 하지만 광우는 혜수만 좋아한다고 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났어. 그리고 말했어. 뭐라고? 내가 혜수를 괴롭히게 만들겠다고. 혜수를 더 괴롭혀서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들겠다고. 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랬더니 광우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 혜수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더 심하게 말했어. 혜수뿐만 아니라 혜수 가족까지 괴롭히겠다고. 혜수가 주저앉는다. 그때 광우가 말했어. 도연이 목을 놓아온다. 그럼 내가 사라질게. 내가 없으면 혜수를 괴롭힐 이유도 없잖아라고. 그래서 뛰어내렸다는 거야?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 설마 정말로. 도연이 바닥에 엎드린다. 내가 광우를 죽인 거야. 내 손으로 밀지 않았어도 내가 죽인 거야. 연회장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인다. 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광우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 45년간 숨겨진 진실. 가장 순수한 사랑과 가장 큰 희생의 이야기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가을밤의 차가운 빗줄기가 연회장 창문을 두드린다. 혜수는 광우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앉아 있다. 45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박도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날 줄 모른다. 45년간 숨겨온 죄책감이 터져나온 후 그는 빈 껍데기가 되었다. 이선미와 최명호도 말없이 앉아 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병우가 조용히 일어선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저씨, 혜수가 부른다. 광우는 정말 행복했나요? 기억을 잃고 사는 동안에도. 정병우가 잠시 생각한다. 글쎄요. 기억은 잃었지만 가끔 웃곤 했어요. 웃었다고요? 네. 특별한 이유 없이도 마치 무언가 좋은 기억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것처럼. 혜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네. 기억을 잃었는데도 그림을 그렸어요. 항상 똑같은 그림을. 어떤 그림요? 교실에 앉아있는 여학생 뒷모습이요. 창밖을 바라보는. 혜수가 숨을 멈춘다. 그건 45년 전 자신의 모습이다. 45년 동안 광우는 저를 그리고 있었군요. 기억하지 못했어도 마음은 기억했던 것 같아요. 정병우가 문 앞에서 돌아본다. 혜수 씨, 이제 광우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병우가 나간 후 연회장에는 다시 정적이 흐른다. 혜수가 천천히 일어선다. 광우의 편지와 사진을 소중히 가방에 넣는다. 혜수야. 박도연이 고개를 든다. 눈이 빨갛다. 광우를 용서해줘. 도연아. 혜수가 그를 내려다본다. 광우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뭐? 편지에 써 있었어.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도연이 다시 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도 이제 너를 원망하지 않을게. 혜수야. 하지만 용서와 망각은 다른 거야.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혜수가 연회장을 나선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더 세게 내린다. 하지만 차갑지 않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진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4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높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다. 하지만 혜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1978년의 교실이 있다.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자신과 옆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던 광우가 있다. 집에 도착해서 혜수는 오래된 서랍을 연다. 45년 전 광우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나온다. 수학여행 때 받은 편지, 함께 그린 그림,
그리고 광우가 선물해준 작은 스케치북을 펼쳐본다. 첫 페이지에 광우가 써준 글이 있다. 혜수야, 내 꿈을 포기하지 마. 언젠가 내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혜수는 미소를 짓는다. 그 약속을 지켰다.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예술 후원도 했다. 광우가 바라던 대로 창밖으로 비가 그친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든다. 혜수는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든다. 광우야, 이제야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45년 만에 쓰는 답장이다. 고마워, 광우야. 너 덕분에 나는 살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너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펜을 놓고 창밖을 본다.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 마치 광우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다. 혜수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안녕, 광우야. 다음 생에서는 더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자. 그렇게 45년간의 긴 이야기가 마침표를 찍는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혜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